안녕하세요. 피부명리 육친과 인연법.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성공발복은 오로지 길대운을 만나야 한다.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상의 묘자리 발복이든지 음덕에 의한 많이 베푼 그 복덕으로 후손이 발복을 하든지 아니면 길대운을 만나야만 반드시 발복을 하게 된다. 오늘은 이러한 사주와 이러한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피부명리 책을 소개합니다. 피부명리 중급편, 피부명리 고급편 상권, 하권, 피부명리 일주론 비결, 피부명리 청간론 비결, 피부명리 자연의 실상 신사주명리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책 제목을 입력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을 것인데 유튜브에 약 1000여 편의 명리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책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닌 조상의 음덕과 그리고 내 사주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대운이 좋아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발복은 오로지 운이 좋아야 한다. 계사년, 계축월, 갑자일주가 병인시에 태어나서 갑자와 병인은 동순 중에 있으면서 갑목이 병화를 상생하기 때문에 목화통명으로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리고 자축인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자수의 기운이 인목으로 가기 때문에 동순 중에 있는 사주로서 상당히 좋아 보이는 일시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탁 후청에 해당이 되는 사주인데 이것은 자세히 뜯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연월지 사축이 합해서 유금을 불러오려는 사주에 자축이 합이 되었다. 그리고 두 개의 계수가 투출되었는데 그것은 축중계수, 자중계수가 자축 합에 의해서 내 일지에서 계수가 투출이 되었다. 내 일지가 기신인데 기신에서 계수가 투출이 되어서 병화를 흑운 차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격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도시격의 사주 구성을 보면 토기 일간이 신금을 시신으로 쓸 때 정화를 만난 사주, 금기 일간이 임수를 시신으로 쓸 때 기토가 있어서 기임탁수가 되었을 때, 수기 일간이 을목을 시신으로 쓸 때 신금을 만난 사주, 목기 일간이 병화를 시신으로 쓸 때 계수를 만난 사주를 오식격의 사주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더 흉한 것은 내 일지에서 정화가 되었건 기토 신금 계수가 투출을 하고 기신 작용을 하는 음천간이 도식에 관련이 있다. 그리고 내 일지에서 투출한 천간이 인수로서 도식이 되었을 때 그것이 제일 흉한 것이다. 이 사주는 월주, 계축백호는 천을기인이고 갑자일주는 국생도화일주이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일지자수가 천이성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천을기인과 천이성이 합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야 하지만 두 개의 계수 때문에 모든 것이 망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내 일지에서 도시가는 원흉이 되었을 때 이때가 진짜 사주가 탁해지는 것이다. 그래요.
추걸에 간목일간이 병인시에 태어나서 목화 통명으로 총명한 두뇌에 화기를 생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성공 발복하는 인생인 듯 하지만 이 사주를 전체를 뜯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추걸에는 기토, 신금, 계수는 사주의 탁기가 되는데 특히 계수는 극히 해로워서 자칫 버린 사주가 되기 쉽다. 그런데 이 당주는 갑자 일주에 축중 계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정인격이다. 그런데 이 정인격이 변해서 도식격으로 변하는 사주에 해당이 된다. 정격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아름답고 그리고 이 간목이 목화 통명하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름다워 보이는 사주이지만 이 계수 때문에 이 병화가 중병이 들었다. 그런데 이 계수를 제어하는 무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술토나 미토의 조토가 없기 때문에 중병이 들었지만 약을 못 만나는 사주이다. 여기서 부연 설명하자면 해자 추걸에 겨울에 태어난 사주는 임수는 어쩔 수 없이 만난다고는 해도 계수는 만나지 않아야 한다. 즉 투출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이 갑자 일주로 이 겨울에 태어나는 사주는 그렇게 좋다고 할 수가 없는데 어찌되었건 병인 시주를 만나서 상당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두 개의 계수를 만났는데 두 개의 계수는 내 일지 자수에서 투출을 해서 기신이 되었고 이 간목에 나아가는 진행성을 발목을 잡는 그러한 형국이다. 이 겨울에 흑운 차이라서 앞길이 까만 먹장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진눈깨비가 내리는 그러한 모양의 사주이다. 이 갑자 일주는 인수이기 때문에 일지 효신살의 기신이 되었고 일지에서 투출된 두 개의 계수가 기신이 되니 파란 풍파를 겪게 되는데 용신 제약이 없으므로 어비살이 중중한 팔자로 변하는 것이다. 이 축토가 이 간목일간의 천을 귀인이라고 하지만 해자 축월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축토 천을귀인은 안 만나는 것이 좋다. 이때는 미토 천을귀인을 만나야 진정한 천을귀인이라고 말하게 된다. 그런데 자축이 합을 해서 내 일지가 천을귀인에 합을 해서 이 축토는 어빈살이 되는데 어빈살에 내 일지가 합을 했다. 그리고 이 자수는 천이성이라고 하는데 천을귀인과 천이성이 합을 했다. 이것은 전생에 다 풀지 못한 상대를 엄청 크게 다치게 한 어빈살이 현세에 나타난 것을 뜻하고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장애를 만났어도 어빈살을 풀고 가는 구제중생 활인업을 해야 하는 팔자가 되는데 이처럼 일지가 천이성이고 더구나 천을귀인과 합으로 묶인 것은 약사보살의 얼력으로 활인업을 하라고 명을 받고 태어난 것으로 두 개의 계수가 투출한 전생의 어빈살이기 때문에 전생빛을 반드시 갚으라는 뜻인 것이다. 이 축중기토는 갑기 합을 하고 자축이 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축중기토는 간목에 천을기인 재물이 되고 또한 나의 처가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사축이 합을 해서 유금을 불러오는 사주에 이 축중기토는 또 자축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축중기신계와 인중갑병무가 암장간 쓰리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중기토는 과연 누구의 것인지, 그래서 임자가 없다. 이 기토는 취하는 사람이 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외환해빈 속빈 강정을 상징하게 되는데 이 계수는 자수에서 추출되었고 자축합이 되니 당주의 처화재물이지만 이처럼 여러 군데 합으로 묶이면 그 처화재물은 못 써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완전한 외환의 빈이 되는 것이다. 해간에 축월 간목이 고사목으로 병화를 의지하는데 연월지 사축이 합이되어서 유금을 불러오고 근국 삼합을 이루려 하므로 이 사화는 이 병화의 로끈하는 이미 약해지는데, 그런데다가 계사 연주로 와서 이 계수가 사중무토와 합의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계수가 병화를 흑운 차이를 하기 때문에 이 계사 연주가 여름에 태어났다면 무난하지만 상당히 불미한 이 계수가 되는데, 무늬만 목화통명으로 벙어리가 되어가는 간목일간이다. 또한 이 계수는 자축 합의된 상태에서 축중계수, 자충계수, 그러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이 계수는 나이고, 그리고 어머니이고, 그리고 처이다.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와 처도, 그리고 내 자신이 내 앞길을 막는 그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미한 것이 되는데, 여름에 태어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겨울이기 때문에 오십격이 형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불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계수가 내 일지에서 투출한 계수가 도식의 병을 만드는 원흉으로 정생업장이 무척이나 강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인격이 도식격으로 변한 흉신 악살이 되면 부모조상에 인연이 없게 되는데, 개축백호에 흉액이 발생하고 그 부모는 몰락의 길을 갔다는 것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북풍 한설 몰아치는 겨울에, 그래서 이 계수는 나의 어머니를 상징하고 나의 조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모와 나의 조부가 몰락의 길을 갔다고 상징하게 되는데, 북풍 한설 몰아치는 겨울에 난방을 못함으로 몰락하는 부모가 되었다. 이 병화는 재물을 생하는 나의 표현력이고 문창성 식신으로 이 간목일간 당주가 가는 길이다. 그런데 이 가는 길을 스스로 장애를 만들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궁핍한 가난뱅이가 되어가는 탈자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주의 부모가 몰락하고 오고 갈 데 없는 가련한 신세가 되어 함께 밥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중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재성과 인수가 기신이 되고 도식 사주는 이렇게 정인격이지만 학문을 이루지 못하는 사주로 변하게 된다. 대체로 승려명은 화염조토, 사토가 강한 사주를 승려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주 역시 재성이 사축이합, 자축합, 인축합 묶여서 쓸모없는 어비살의 재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승려명, 활인업을 해야 하는 사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천을기인이고 내 일지가 천이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용이 되는 사주로 부재중생 활인을 명받고 태어난 사주이다. 활인을 하고 추운 날에 난로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명을 받고 태어난 사주이다. 왜냐하면 일지 천이성으로 태어났으며 거기에서 계수가 투출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사주의 대운이 순행을 했다면 목화통명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대운이 이렇게 임자신의 경술, 기우, 무신 이렇게 억순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목화통명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주가 정인격의 진실한 목화통명을 했다면 국문학 계열의 공부를 하거나 의사, 의업, 교수, 경제, 금융, 논설위원, 기자,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사주이다. 어느 사주나 항정기 대운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당주 같은 경우 임자 신의 대운, 눈 오고 비 오는 운으로 가기 때문에 공부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춥고 배고픈 운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이 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주는 사주격과
그리고 이 울로를 겸해서 봐야 된다. 하여간에 스님이라고 해서 다 같은 스님인 것은 아니다. 그 중에도 격차가 있게 되는 것이니 당주의 경우는 자기 절이 없으며 꿈을 이루지 못하는 스님이 된다. 왜냐하면 도식격은 자기 일지에서 투출한 2개의 개수, 하나도 아닌 2개의 개수가 도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장애를 수시로 만나기 때문에 당주처럼 일지 투출 개수가 악기를 막는 사주는 방법이 도대체 없다. 그래서 대책이 없는 사주라고 말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업을 하는 사람들 역시도 사주격이 좋은 사람은 부귀를 누린다. 그러나 흉격 사주라면 종교업을 하면서도 궁핍하며 천대받는 사람이 많다. 즉 수억의 연봉을 받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정말 고단하게 사는 목사가 있고 스님들 역시도 그 사주격에 따라 모두 다르다. 다만 궁핍하게 산다고 해서 그 정신까지 궁핍한 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 오지에서 진정한 활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다만 재물이 궁핍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로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 잘났다, 못났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평가일 뿐이다. 어찌되었건 다만 재물이 궁핍할 뿐인데 재물이 궁핍하다고 해서 못난 사람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베토벤이나 반 고흐 같은 등등의 사람이 궁핍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예술가는 이 세상에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사람, 역경이 그 사람을 단련시켜서 진짜 쓸모있는 예술가가 되거나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경들이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쓰임을 위해서 만든 것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으로 그 사람을 잘나고 못난 것은 평가하지 마시기 바란다.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공부한 이 사주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사주가 여름에 태어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2개의 개수가 오히려 좋은 희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도식격의 사주이다. 그리고 내 일지에서 도식격의 사주가 되면 어떠한 방법이 없다. 오늘 공부가 본인들 공부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